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저희 회장님 법강 항마위에 승급하셨습니다. 저희가 법위 등급 있잖아요. 거기 볼 때 우리가 법사가 되셨다는 것은 법강 항마위에 승급하셨다.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공부 사업하셔서 오늘 이렇게 법사가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님, 그리고 지사님, 청타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당은 사실 선교소여가지고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희는 교당 경력은 많으셔가지고 법포인들과 법사님이 그 교당에 비해서는 많으신 편이에요. 그래도 저희가 또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법사가 되시는가, 그리고 어떤 분이 법포를 받으시는가. 법사님은 저희 교당에 월사님이 한 분 계시고, 또 법포를 받으신 분 저희 종사님, 또 유타원님, 은타원님 이렇게 다들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직 없으신 분들은 생각을 해보실 거예요. 나는 언제 주나? 저분들은 어째서 받으셨고 나는 언제 받으려나? 그런 생각을 사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법사도 되셔야 하고 또 법포도 받으셔야 하니까, 첫째, 법포가 대체적으로 법사님보다 빨리 되세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법포 수요의 자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포 수요는 특별 증오와 일반 증오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특별한 경우에 내리는 것은 이제 특별한 경우고, 저희가 이제 일반 증오를 볼 때 그 법포는 1년에 2번 나옵니다. 대각계규절과 법인절을 기해서 나오고, 법포는 법위, 그러니까 공부의 성적이 뛰어나셔서 법강 항마위가 되시면은 법포는 자동적으로 나와요. 근데 저희가 법위 사정을 3년에 한 번씩 해요. 입교를 하시면 보통급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나야 기본적으로 특신급이 될 수 있죠. 3년일 것 같은데 바로 안 올라가요. 그래서 예비 법마상전급, 법마상전급, 예비 법강항마위, 법강항마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이렇게 법강항마위 법사님이 되시려면은 3, 6, 18년이라는 세월이 있어야 일반적으로 그 법강항마위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법포를 받으시는 것은 법위가 법마상전급, 그러니까 보통급, 특신급을 뛰어넘으셔서 예비 법마상전급을 지내시고 법마상전급의 정식이 되셨을 때 공부 성적이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사업 성적과 공부 성적을 합친 원성적이 3등이라고 해요. 원불교 법포는 되게 과학적이에요. 저도 계산 잘 못합니다. 요즘에는 전산으로 해서 기본적인 자격이 딱 되면은 올라와요.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데, 정식 법마 상전급 이상, 그리고 법납 20년 이상 그렇게 하고 연령이 돼야 돼요. 연령 50세 이상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그럼 그 연령이 지나신 분들은 나는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연령이 60세가 넘으시면은 또 법위가 특신급 이상만 되셔도 또 법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가능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 성적이 1등 그렇게 해서 공부와 사업 성적을 합해서 법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성적 이러면은, 사업 이러면 무슨 생각부터 드세요? 돈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런데 원불교 사업은 꼭 돈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정신, 육신, 물질로 믿음과 사랑으로 신앙의 길을 가자 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정신, 우리 마음 이 성장하는 것은 그 공부 성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뭐 육신과 물질 이 두 가지가 사업 성적이 되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것은 뭐예요? 활동을 하는 것들. 임원으로서 활동을 하신다든지 공공 활동을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하고 법회 출석을 하신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육신과 그 물질을 합친 것이 사업 성적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신, 육신, 물질이 3방면으로 어느 정도 자격이 되셨다 하는 것을 알려드리는 게 법호 수여의 의미예요. 그렇게 하고 법마 상전급, 그러니까 정식 법마 상전급이 되셨으니까 저희가 한번 법마 상전급은 어떤 급인지, 어떤 법인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다 아시지만은 법과 말을 일일이 분석하고 우리 경전 해석에 과히 착오가 없으며 천만 경계 중에서 사심을 제거하는 데 재미를 붙이고 무관사에 동하지 않으며 법마상전의 뜻을 알아 법마상전을 하되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에 대기사는 아니하고 세밀한 일이라도 반수 이상 법의 승을 얻는 급이 법마상전급이에요. 네. 야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사 승급은 이게 저희들 일반적으로는 법호를 받으신 다음에 법의가 법강 항마위에 이르시면 받게 되는데 이제 3년에 한 번씩 사정을 하기 때문에 법사는 교단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당에 법사님이 되신 성산 우리 김성종 교도회장님 넘버를 봤더니 4485호예요. 이것은 원불교 제가 출가를 통틀어서 모든 교도 중에 넘버 4385번 법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수십만 교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 4485번에 이렇게 법위에 승급하셨다라는 것은 상당히 축하드릴 만한 일이고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강 항마위도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육근을 운용하여 법마상전을 하되 법이 백전백승하며 우리 경전의 뜻을 일일이 해석하고 대소유무의 이치에 걸림이 없으며 생로병사의 해탈을 얻은 정도다. 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 부분도 제가 잠시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법사와 법호의 차이는 일단은 법사는 연령 제한이나 이렇게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한 공부 성적이에요. 공부 성적으로 이루어진 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법호는 법사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고 아니면은 앞에 말씀드렸던 법락과 연령과 공부가 어느 정도 되면은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법사 승급과 법호를 받으셨는데요. 어떠세요, 느낌이? 저 교수님께서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가만히 들으면서 법호를 받으시는 분도 또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교수님의 말씀을 따라 아마 회고와 반성과 다짐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에 자격을 보시고 소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보시는 분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법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저희 교단의 시기를 한번 보세요. 아직 100년도 안 됐어요. 정말 법은 좋은데 알아보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이렇게 알아보는 사람이 드문 이 현실 속에서 누구보다도 먼저 이 법의 가치를 알아보고 신심을 바치고 공부를 일으켜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경전에 나와 있는 그 법위에 그 조항에 일일이 다 부합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그것도 법납 20년 이상의 그 충분한 신심과 공심을 바치신 자격이 되신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스스로 좀 송구하다. 좀 내가 좀 미달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괜찮아지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저희 교단에 이렇게 법위와 법포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시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종법사님을 거슬러 올라가서 대산 종법사님 제세시에 돌아가신 대산 상사님께서 저희 교단은 주세불 회상이라고 규정을 해주셨어요. 주세불 규정이기 때문에 규정을 해주시고 천열의 만보살이 배출될 그런 회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채워서라도 구워서라도 법이 향상을 시켜서 교단적으로나 개개인들이 천년의 만보살 회상의 주역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좀 구워다가 채워서도 드리고 또 그만한 충분한 자격도 되시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법사와 법포를 드리는 풍토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법위와 법포를 졸업식이다 생각하면 좀 달라요, 느낌이. 나 이제 법포 탔으니까 끝!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입학식이에요, 입학식. 입학식의 의미로 어느 자격을 부여받아서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입학식 아니에요. 이제 법호를 받으시고 법위가 되셨다. 자격이 되셨다. 입학을 하셨다 하니까 사실은 의무와 책임이 더 많아집니다.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면 점점 사람이 줄어들면서 공부는 점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모두 다 법포를 받으시는 분이나 법위를 승급하신 분이나 또는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분들이 또 한 번의 시작을 위해서 마음을 챙기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제가 또 하나의 시작을 위해 라는 주제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태어나면은 처음에 이름 없죠. 애기죠. 떡애기. 태명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있다가 애기였다가 그죠? 며칠이 지나야 이름을 얻습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이름 없는 사람 있어요? 일단 일주일은 지나야 되죠. 애기였다가 그냥 애기였다가 이름을 받게 됩니다. 네, 세속의 이름이고 본명이라고 하죠. 고정명이에요. 그 세상에서 부르기 위해서 고적에 올리는 이름을 한번 받습니다. 그랬다가 법과 인연이 되어서 원불교와 특히 인연이 되어서 받는 이름이 있죠. 법명. 지금 법명은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법명을 한번 받으셨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진척이 되시면 법포를 드립니다. 법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법사 승급을 하시고 그렇게 차례대로 쭉 하니까 이 법명과 법포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전 항상 파는 거 좋아하잖아요. 법명과 법포 파는 것을 쭉 파보면 그 기원이 옛날 법인 성사 시절로 돌아갑니다. 죽어도 좋다라는 서약 아래 사무 영한에 신성을 바치던 제자들에게 죽지 말고 살아서 공도를 위해 헌신하라는 의미에서 법명과 법포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세속의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던 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 다시 살리는 타인이 삼가 받들어 받아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고 그래서 다시 살리셔서 어떻게 살으시라고 진리에 입각해서 법에 입각해서 살으시라고 법명과 법포를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 승급은 말할 것도 없고 법포 수여 또는 법명을 가지신 모든 분들도 이 법의 이름으로 또는 진리적인 안목으로 살아나가도록 그렇게 법포와 법명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름을 새로 받았잖아요. 세상에 보면은 시명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이름하여. 처음에 이것을 개발해놓고 이게 뭔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마이크라고 이름을 붙여줌으로 인해서 얘가 마이크가 되었어요. 그 이전에는 뭐든지 될 수 있었어요. 그
올레 KT 있잖아요. 올레 KT 한국의 IPTV 이름인데 처음에 그 브랜드명을 붙일 때 올랐던 그 대상이 호박도 있었대요. 호박, 올레, 헬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올레, 헬로우를 뒤집어가지고 올레가 됐어요. 그러면은 그 IPTV가 호박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올레가 된 것은 올레라고 이름 붙여줌으로 인해서 그날부터 올레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도님들 본명 다 갖고 계시고 법법 갖고 계시고 법인 승급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름에 맞게 살으셔야 되는데 우린 이름이 법, 명, 법, 포,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근거해서 법에 맞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제가 양력을 조사를 쭉 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 자격을 보면서 앞으로 살아가실 날들이 살아오신 날보다 작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서운하시지만은 살아오신 날보다 살아갈 날이 적어요. 모르겠어요. 105세 막 이렇게 살으시려면 101살 이렇게 살으시려면 좀 더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법포를 받으시는 이 기점은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바뀌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또 하나의 시작 어떻게 하느냐 우리 모두 변합시다. 변해야 돼요. 어떻게? 이름에 걸맞게 위에 걸맞게 변하자라는 거. 그 변하는 것은 어떻게 변해야 돼요? 일단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변하고 그 다음에 행동이 변해야 신용 변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변했다 이건 조금 약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라고 삶의 무게중심이 좀 바뀌는데 어떻게 변화하는데 무게중심을 좀 실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변해야 하느냐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죠. 성장, 성공 또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야 하니까 세상에서 중요시하는 그런 가치들에 대해서 부응해야죠. 그래야 한 이름을 남기고 또 저희가 또 한 생을 마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쌓아나가다가 지금은 어떻게 지혜와 더 왜냐면은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갖고는 성공으로 가는 거지 지금 노력해가지고 사실 그 원하는 성공에 이르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지금은 어느 성공이면 성공의 배에 올라타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방향을 잡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지 배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시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지혜와 더 이혜인 수련님께서는 사람이 나이를 들면서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했어요. 늙어가는 사람과 익어가는 사람. 우리가 지금부터는 익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과실일 나무에 비하면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니라 열매를 익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익어가는 사람 어떨까? 과일을 생각해 보세요. 익어가는 과일. 일단 빛깔이 좋아집니다. 향기가 좋아집니다. 빛깔과 향기는 사실은 그 유인술이에요. 사실 과일이 관심 있는 바는 씨앗입니다. 그 다음 생명을 위한 씨앗을 익혀서 그 씨앗이 매력적으로 향기도 발산하고 빛깔도 좋게 해가지고 동물들이 먹고 이래서 씨앗이 옮겨가서 그 다음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 흑심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탐스러운 거 안에 핵심이 있어요. 씨앗이에요. 씨앗. 이것은 뭐예요? 다음 나무예요. 다음 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 안에 있는 나의 씨앗에도 이제는 적절한 안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외화, 외식 그러니까 바깥으로 화려하고 바깥으로 꾸미고 동물들이 먹고 이래서 씨앗이 옮겨가서 그 다음 나무로 자라기 위해서 흑심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탐스러운 거 안에 핵심이 있어요.
씨앗이에요. 씨앗. 이것은 뭐예요? 다음 나무예요. 다음 생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도님들께서도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는 이 안에 있는 나의 씨앗에도 이제는 적절한 안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외화, 외식, 그러니까 바깥으로 화려하고 바깥으로 꾸미고 바깥으로 명예를 얻고 돈을 모으고 사업을 확장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어떤 명예를 따고 막 이런 바깥으로 이렇게 계속 하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익어가는 향기가 또는 아까 까칠한 향기에서 너무 안 해주셨다. 이 표현 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가 이게 겉으로도 이제 다듬어지시는 거예요. 향기가 풍기고 모습이 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안으로는 이 생뿐 아니라 내 생에 대한 영생에 대한 우리의 씨앗도 균형적인 안배를 해서 기르고 갖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앞으로의 미덕은 지혜와 덕이란 말이에요. 덕. 이제 가슴에 품으세요. 특히 법포를 받으시고 법이 승급하신 분들, 법포 가지고 계신 분, 법이 이미 승급하신 분, 그리고 앞으로 받으실 분 모두 인생 40이 넘어서 50이 넘었으면 덕이라는 말을 가슴에 품으세요. 이것이 익어가는 사람, 향기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의 특성이에요. 덕은 어떨 때 나오냐? 천지의 도가 운행됨에 따라 그 덕이 나오는 거. 도를 따라가면 덕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앞으로 덕을 실천해야 되겠다 이래갖고 어느 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도를 따라가세요. 도에 관심 있으십니까? 성공에 관심 있으십니까? No, 돈에 관심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그 증상도 이렇게 길거리 다니면서 교환할 때 막 이런 장난 막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라는 것은 우리가 밟아갈 길. 그 길을 밟아가면 뭐가 따라가? 자연스럽게 덕이 나온다. 그럼 원불교에서 도는 일원대도. 일원대도 그 길을 밟아나가고 불생불멸과 인과공의 그 이치를 밟아나가고 그리고 공부의 요도. 그죠? 정신수양, 사리연구, 자급취사 이 세 가지의 도를 따라 나가면 뭐가 나온다고? 그 안에서 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양과 연구와 취사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덕은 자연스럽게 나와서 익어가는 향기를 풍기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제일 큰 도는 우리의 본래 성품과 인과 보응되는 도를 아는 것. 이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리예요. 사실은 성리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는데 덕의 또 제일 덕목 중에 하나는 특신급에 나오는가? 남의 과실을 말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씨앗을 들여다보세요. 안에 바깥으로 외적 성공, 남의 잘잘못 이런 거 다 알아도 모르는 척, 잘못이 보여도 안 보이는 척. 그러니까 남의 과실을 말하지 말고 뭘 오로지 이 안에 나의 씨앗을 가꾸고 탐스러운 나의 불과 법의 과일을 익히는데 하시라. 관심을 두시고 하시라. 그러면은 어떻게? 그야말로 내공을 쌓으시는 계기가 된다. 앞으로는 내공을 쌓으시는 그런 시기로 하셔서 현생뿐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장만하시고 영생을 익어가면 또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또 새로운 삶을 개척하시고 그래서 항상 이 생과 내 생의 균형적인 안배를 무엇에 맞게 진리에 맞게 하신다면은 자연스럽게 은혜가 나오고 덕이 풍기고 그렇게 돼서 내 스스로도 행복할 뿐 아니라 어떻게 돼요? 맛있는 과일 먹으면 맛있어요. 향기부터 빛깔부터 행복하죠. 도에 따라서 그렇게 사시면 스스로 행복할 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행복하게 또는 어둠에서 밝은 곳으로 이끌어 줄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활동과 생각이
그렇게 성공, 돈, 뭐 이런 거 성장 이쪽이 아니라 내공을 쌓고 덕을 기르고 감사하고 은혜를 실천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변하는 터닝 포인트로 삼아 주신다면 그 이름이 더욱 빛나고 이제 앞으로는 뽀뽀 받으신 분들은 이제 본명도 안 불리실 거예요. 이제 청타원님, 지사님, 회사님, 우리 회장님은 회장님. 네, 이렇게 이제 본명도 사라져요. 이제 뽀뽀를 받으시면은. 그러니까는 오늘을 터닝 포인트로 하셔서 그 법에 맞는 삶, 균형적인 삶, 그런 익어가는 삶, 덕 있는 삶으로 전향하시고 변하는 그런 계기들이 되시고 뽀뽀 안 받으신 분들도 지금부터 꽉 차게 준비하셔서 스스로 흡족한 뽀뽀를 받으시고 법익을 승급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